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해서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수개월 내에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속전속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네. 뭐든지 정책을 빠르게 추진을 해가지고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장 큰 배경은요. 해외 철강 수입으로 인해서 US 스틸을 비롯한 자국의 철강 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지금 핵심 지지층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금 큰 공을 세운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하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핵심인 철강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서 안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내용도 좀 배경이 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요. 지금 일본에서 원래는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50% 이하의 지분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서 관세 부과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 대미 비중이 13%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우리 철강 기업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해서요. 우리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인데 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무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여기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연간 263만 톤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그 협상의 결과입니다. 1기 때에도요, 그 2018년에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협상을 거쳐가지고요, 그 연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3만 톤까지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을 받아서 그 수출을 할 수 있게 그 이상 초과 수출은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식의 해법을 도출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까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요.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이미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세계 4위 수출국이고요. 29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서 7억 8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LG전자 같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만 봐도 사실 거기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이나 철강 제품들 한국에서 가져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의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단순히 철강 산업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산업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우려되는 점입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LG전자, 삼성전자가 다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알라바마 공장, 조지아 공장 등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서 12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데 이러면 이제 철강 제품은 약 120만 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철강 제품을 갖다가 국내에서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 원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LG전자도 테네시 공장, 그다음에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 건조기 같은 가전제품 생산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생산 원가가 상승
상승을 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철강 제품을 사서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철강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도 결국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직접 짓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렇죠. 한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25% 관세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철강 업계에서는요. 현재 무관세인 국가에는 25% 관세를 매기고 25% 적용 국가에는 50%를 부과하는 식으로 예.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3만 쿼터에 대해서는 무관세, 그 초과적으로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263만 쿼터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초과 수출은 못하게 여전히 막는 방법. 이 첫 번째 옵션이고요. 예. 두 번째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기존의 수출 상한을 없애는 방식. 그다음 마지막은 현재 부여된 쿼터를 오히려 더 축소해버리는 방식. 이런 예. 3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다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 저희가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 다양한 업적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일 것 같아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모든 산업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땡겨오겠다라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2월 18일경부터 반도체, 석유, 가스에 대해서도 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난달에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에서도 관세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컴퓨터 칩, 반도체, 의약품 등 필수 상품 네.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요. 미국의 제품 비용을 상승시켜서 다시 인플레이션 위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일 외교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대미 외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황금 투구까지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이런 저자세 외교 비난도 받았는데 일단은 방위비 인상 압박이라든지 이런 칠리는 좀 챙겼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철저하게 그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예.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매우 진솔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다. 신이 당신을 구원했다 같은 아부 발언을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요. 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금 사무라이 투구도 선물했고, 그다음에 1조 달러의 대미 투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요. 대신 보복 관세 같은 압박을 갖다가 피하는 이런 네.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배울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탄핵 사태로 외교가 사실상 모두 정지된 상황이거든요.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도 잡혀지지 않았어요. 조율 중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어떻게 대응을 좀 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 황교안 대행 체제 때는 일본보다도 먼저 그렇죠. 10일 만에 통화를 예. 했었는데 지금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것은 조선업에서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 협력 강화라든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일본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를 회피해서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남미 등으로 좀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지론 해법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